몇 페이지? 자, 조선 근세문 아파트 여기 공부하시면, 자, 당연히 몇 세기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15세기하고 그 다음에 16세기 구분하셔야 돼요. 맞겠죠? 그치? 자, 15세기는 무슨 파예요? 훈구파, 그리고 관악파라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16세기는 사림파, 사학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둘에 따라서 조금 뭐가 다르겠어요? 문화가 좀 다르겠죠? 문화가 맞나요? 뭐 그림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요. 약간씩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화 공부하실 때 이 두 세력에 구분해줘서 공부하시고, 당연히 시험 문제도 어떠겠어요? 두 개 구분해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5세기 때 여러분 아무래도 국초잖아요. 국가 초기니까 당연히 일단 뭐가 좀 강조될까요? 중앙집권 같은 게 강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건축만 해도 당연히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궁궐이나 성문, 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기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이제 사림파 같은 경우는 좀 어때요? 중기죠, 중기. 자, 중기니까 바로 사림파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건물들이 만들어지겠죠. 뭐 건축물로 따지면 뭡니까? 지방자치를 위했던 건물. 대표적인 게 아까 봤던 서원 같은 학교죠. 지금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문화사는 마찬가지로 볼 겁니다. 또 역사도 어때요? 역사서. 저 뒤에 일어나세요 좀. 뒷사람. 아이고 완전히 잠들어. 자, 넘어갑니다. 자, 15세기 때는 아무튼간에 역사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서도 이제 서술할 때 아무래도 훈구파의 입장에서 역사서가 서술될 거고요. 16세기는요 사림파의 생각대로 역사로 서술됐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실 거야 계속적으로요. 알겠죠? 자, 일단 책을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민족문화의 성립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민족문화의 성립하면요 세종대왕 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몇 세기 때 왕이에요? 15세기 때 왕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15세기 문화를 주도한 훈구파 학자들, 그래서 우리 민족문화가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한 거는 바로 15세기 때다. 훈구파들에 의해서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9페이지의 교육기관부터 볼게요. 교육기관. 보통 서원 빼고는 대부분의 학교는 다 15세기 때 다 정비가 되는 거예요. 사림파가 진출하기 전에는요. 서원 빼고는요. 자, 일단 최고 국립교육기관이 뭐래요? 중앙에 성균관이죠. 다 아시죠? 이거는 국립대학 성균관이다. 자, 입학 자격은 밑줄 칩니다. 생원과 진사를 원칙으로 했대요. 생원과 진사를 원칙으로 했대요. 자, 무슨 소리냐? 자, 잘 보세요. 자, 조선시대 과거제도는요, 문과, 그 다음에 승과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무과가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무과. 그 다음에요, 기술직 뽑는 잡과가 있는 거예요. 잡과. 오케이?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문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두 개로 갈려요. 속과와 대과로 갈립니다. 일종의 속과는 무슨 성격 가지고 있냐면요, 대과를 볼 수 있는 예비시험이에요. 예비시험. 예비고사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바로 대과를 칠 수가 없어요. 대과를 치려면 뭘 먼저 합격해야 돼요. 속과라는 거 합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시험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속과는 두 개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원과, 진사과. 그래서 생진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속과를요. 생진과. 이거는 유교 경전 능력에 대한 시험이에요. 구술 면접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 이제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지. 몇 페이지 몇 쪽? 그치? 이 유교 경전, 예를 들어 논어에 대해서 뭐 설명해봐. 막 입으로 말하는 거야. 그럼 진사는 뭘까요? 논술 시험이에요. 논술 시험.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생원과 진사과를 속과라 그러고 선택하는 거야. 여기 합격하면 뭘 주냐, 여러분들? 아이고. 100패라는 하얀색 합격증을 줍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속과 합격자인 거야. 됐죠? 자, 그러면 100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보통 제일 양반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양반 아들들이. 보통은 다 여기 들어가요. 성균관. 그래서 아까 지금 저기 뭐라고 쓰셨어요? 성균관 입학 자격은 누구와 누구를 원칙으로 한다? 생원관 진사. 무슨 소리예요? 속과에 합격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됐나요? 보통 이거 가장 선호하겠죠? 왜요? 내가 대학 출신이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나 대학원 출신이야. 성균관 출신이야.
자, 근데 성균관 입학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급관리로 나아가는 게 돼요. 오케이? 하지만 얘는 열심히 일을 해도 뭐가 안 돼요? 승진이 거의 불가한 거예요. 이건 선호하진 않겠죠. 그죠? 길은 있다고요. 길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대과 응시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거의 다 불합격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 예비 시험을 치려면 공부를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본 시험을 치려면요. 그죠? 그럼 가장 선호하는 길은 당연히 뭐겠어요? 성균관이에요. 그치? 여러분 성균관은 졸업 연도가 없어요. 그냥 내가 들어서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다가 대과 시험 날짜가 오면 바로 뭘 치는 거예요? 바로 그치? 응시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과를 쳐가지고 여러분 대과를 쳐가지고 합격하면 뭘 주냐? 홍패라는 자격증을 줍니다. 자, 그러면 대과 합격자는요 관리로 나아가면 나중에 뭐가 유리하겠어요? 승진이 유리한 거야. 고속 승진이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여러분들 문과다. 됐나요? 자, 문과는 여러분 속과 대과에 이거는 없습니다. 속과 대과 이런 구분 기준이 없어요. 바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홍패를 지급받아요. 합격받으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잡과도 마찬가지로 잡과는 여러분들 해당 관청들이 전부 다 있어요. 해당 관청. 그래서 해당 관청이란 건 뭘까요? 뭐예요? 사여건이라는 통역관을 양성하는 관청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관상감이라는 관상감 뭐예요? 관상쟁이들 있죠? 그쵸? 그런 사람들 기르는 그치 관청도 있고요. 또 의학자들을 기르는 관청도 있고요. 각각 그러니까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뽑기 위한 해당 관청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잡과를 다 주관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 합격하면 뭐에 이제 나가는 거죠? 그치? 기술직에 나가는 거겠죠. 기술직. 그치? 기술관에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층별로 한번 보자고요. 양반 아들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뭘 선호할까요? 문과지 보통 문과예요. 자, 그리고 나는 양반집에서 태어났는데 난 서자야. 서자 출신이면 뭘 주로 선호했을 것 같아요? 문과예요. 문과. 오케이? 자, 그리고 나는 우리 아빠가 여러분들 의학자야. 그러면 보통 그걸 이어받겠죠. 그럼 뭐에 응시해야 돼요? 잡과죠. 오케이? 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 가장 잘 나가려면 이걸 쳐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고 국립대학 교육기관도 생원과 진사를 원칙으로 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중등학교로서는 중앙의 사부학당 밑주십니다. 한양에는 중등학교로 여러분 사부학당 있었어요. 사부학당. 동학당, 북학 서학당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뭐가 있었대요? 고려 때부터 있었던 향교. 동그라미 치세요. 향교. 그러면 향교는 여러분 국립학교니까 당연히 중앙에서 누구 파견해야 돼요? 선생들 파견해야 했겠죠. 맞죠?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사립기관은 밑에 여러분 서원은 했죠? 넘어갑니다. 자, 서원은 누가 세운 학교예요? 사림파들이 세운 학교죠. 사림파들이 세운 학교. 됐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서당. 이거는 여러분 초등 사립기관입니다.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입학했다 써있죠. 됐습니까? 자, 한계점 보시면 학교 간의 개통성이 떨어졌다. 무슨 뜻이죠? 우리는 지금 개통성이 딱 확립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하면 반드시 어디 가요? 중학교. 그치? 중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요? 고등학교. 딱딱딱딱 이어지죠? 그쵸? 근데 조선시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딱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 학교가 다 독립된 교육기관들이에요. 서당 졸업했다고 반드시 향교나 이렇게 입학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밑에 대체적으로 보통 문과에 응시하는 사람 누구예요? 양반 자제들. 자, 보통 양반 자제들은 그래도 서당, 그 다음에 중앙에 있으면 사부학당, 지방에 있으면 향교 거쳐서 속과를 쳤대요. 속과 합격하면 어디 들어간대요? 성균관 들어가요. 성균관에서 공부하다가 문과 쳐가지고 관리로 나아가는 게 보통 선호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교육기관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국립교육기관, 그 다음에 사립교육기관 나눠서 공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눠서. 자, 그 다음에 한글창제. 여러분 한글창제 하면 누구죠? 세종이죠. 몇 세기 때예요? 15세기에요. 15세기. 자, 뭘 외워야 되냐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외워주셔야 돼요. 용비어천가 별표 치맥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한글로 최초 만든 작품이에요.
자, 조선왕조를 노래한 거죠. 조선왕조의 개창을 노래한 작품이 바로 용비어천가다. 월인청강지곡은 여러분 부처와 관련된 노래입니다. 부처의 덕을 기리는 노래다. 그래서 한글로 가능했다 써있죠.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초반에는 당연히 여러분 양반들은 한글을 좋아했을까요? 아니겠죠. 여전히 한문위의 중심이었겠죠. 초반에는.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역사서 나와요.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이거 이건 칠판 보세요. 칠판 보고 이제 체크해 드릴게요. 자,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 그 다음 15세기 중엽, 그 다음에 16세기. 자, 역사는 이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근세에서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때는 여러분 태조 때 말이에요. 태조 때. 태조 때 여러분, 태조 때 정치의 주역이 누구예요? 얘는 영웅이고 정치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죠. 그치? 네.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탄생했어요. 그럼 전 시대에 대한 뭘 써야 돼요? 역사를 써야 되죠? 자, 여러분 조선전이 고려지. 그치? 그래서 정도전이 쓴 책이 뭐냐? 고려국사라는 책입니다. 고려국사. 고려시대는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고려국사는 여러분 평가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선왕조 건국에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조선왕조 건국에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는 탄생할 수밖에 없는 국가였다. 그러면 그 말즉슨 고려 말의 사실을 굉장히 어떻게 서술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서술해 나갔던 거예요. 특히 무신집권기 때부터 고려 후기까지 쭉 다 안 좋게 비판하는 거죠. 맞지? 그래야지 조선이 건국된 거를 당연하게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성계 정도전이 뭐 했어요? 쿠데타 일으켜서 조선 세운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고려만의 사실을 굉장히 뭐예요? 안 좋게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약간의 한계점이 뭐냐면 고려 시대를 굉장히 비자주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다는 한계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고려는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됐죠? 자, 그 다음이니까 15세기 중엽 때 여러분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무리 고려 후기 때 우리 내용이 우리 시대가 좀 개판이었어도 너무 정도전이 쓴 고려국사는 어떻다? 개판으로 썼다. 그래도 우리 500년 약 500년 이 왕조를 장랑했던 고려 아니냐. 맞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재편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책으로 편찬되냐? 고려사라는 책으로 재편찬되기 시작해요. 고려사. 그래서 세종 때 시작해서 그 아들 문종 때 완성된 책이 바로 고려사예요. 고려사. 그러면 고려사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고려 왕조를 자주적으로 해석하려 노력을 했겠죠. 높이 좀 평가를 했겠죠. 고려시대 전체 역사를요 굉장히 높은 쪽으로 평가를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고려사는 주로 여러분들, 자, 왕의 행적 있죠. 자, 왕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왕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왕 몇 년 이런 식으로. 그쵸? 왕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게 되는 게 고려사다. 고려사.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사자 들어갔으니까 무슨 채일까요? 기전체예요. 기전체. 알겠죠? 별도로 알아두세요. 기전체. 됐습니까? 그런데 이 책의 또 한계점이 뭘까? 두 개입니다. 두 개.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어요. 고려사도 마찬가지로 고려 말의 역사를 왜곡하는 한계점이 있대요. 자, 무슨 내용이냐? 자, 그러면 우왕하고 창왕 알아요? 우왕하고 창왕? 이 둘 어떤 왕들이에요? 누구한테 쫓겨난 왕이에요? 이성계한테 쫓겨난 왕이죠. 우왕, 창왕. 맞지? 얘들을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신우, 신창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신자 들어갔네? 여러분, 공민왕이 등용했던 이 승려 누구예요? 신돈 있었지? 그쵸? 자, 우왕, 창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고 수손들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이다? 신돈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왜? 공민왕은 노국공주라는 여자를 이룬 후부터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동성애를 즐겨버렸다. 그래서 결국 신돈을 시켜가지고 신우신청이라는 자식을 낳게 한 거다. 오케이? 신돈을 시켜서. 그래서 국가 몰래 얘네들을 뭐 한 것이다. 왕으로 그냥 추진해서 밀어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계가 우왕과 창왕을 내쫓은 건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야. 왜? 원래 신우와 신창은 왕족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건 사실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이성계가 왕위 찬탈한 거는 정당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사실 좀 왜곡하고 있죠.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진짜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학자들도. 아무튼 간에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 왜곡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약간 한계점이고, 두 번째, 왕의 행적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좀 어때요? 내용이 부족해요. 주요 신하들의 내용이 별로 없겠죠. 자, 그래서 문종 때 신하들이 고려사의 내용을 조금 다시 재편찬한 게 뭐냐? 고려사 전료라는 책이에요. 고려사 전료. 그러면 이 고려사 전료는 당연히 누구의 행적? 주요 신하의 행적들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겠죠. 됐죠? 어쨌든 고려사나 고려사 전료나, 자, 이전의 고려국사에 비해서 성격이 어때요? 자주적이죠. 자주적이다. 그래서 고려시대 역사를 자주적으로 재평가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16세기 자리가 모자랐네. 자, 그리고 자, 이후에 여러분, 자, 성종 때 이제 세조 때부터 시작해서요. 성종 때까지 이제 또 역사들이 이제 역사서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삼국사전료. 자, 삼국사전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어떤 시대 역사를 다시 편찬한 거예요? 삼국시대. 그죠? 삼국시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성종 때에 이르러서 완성된 게 만들어집니다. 고려사, 삼국사전료 몽땅 다 뭉쳐요. 다 묶어가지고 뭘 만드냐? 동국 통감이란 책으로 완성이 돼요. 무지하게 중요한 책이에요. 동국 통감이란 책으로 완성이 됩니다. 성종 때요. 자, 성종 때는 그래서 단군으로부터 고조선으로부터 어디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한 거죠. 그치? 우리 전체 역사를 다 정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우리가 평가하냐? 통합사라 그래요. 통합사. 조선시대 때 편찬된 최초의 통합사 동국통감이 완성된 거예요. 됐죠? 그렇죠? 자, 단군이 들어갔으니까 약간 성격이 어때요? 자주적이에요? 사대적이에요? 자주적이죠. 그치? 자주적인 거야. 단군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16세기 가는 거야, 여러분들. 16세기. 될라나 모르겠네. 자, 16세기. 자, 16세기 가면 무슨 파? 무슨 파예요? 살인파죠. 자, 살인파 어떤 애들이었어요? 중국에 대해서 뭐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사대주의가 강한 인물들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역사가 조금 왜곡돼요. 역사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인파에 의해서 쓰여진 책, 아주 제일 유명한 책이 율곡이이가 쓴 무슨 책일까요? 기자실기란 책이에요. 기자실기란 책. 좀 거슬리는 인물이 지금 들어가 있죠? 누구? 기자. 그쵸? 여러분, 우리 고조선 제가 역사 정리해 줄 때, 자, 단군 다음에 누구였어요? 기자. 이거는 근데 실존이 아니다 그랬죠. 하지만 16세기 살인파들은 무지하게 믿었죠. 왜? 중국에서 기자라는 현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민족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국가로 만들어준 게 기자라고 이제 막 믿었잖아요. 살인파들이. 맞죠? 그래서 기자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의 기자실기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비록 단군이 먼저 나섰다. 우리 민족의 시조는 비록 단군이 먼저다. 그죠? 하지만 실질적 시조는 누구다? 실질적 시조는 중국에서 나오는 기자라는 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추앙해야 된다. 기자를 수왕하고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어느 사람들은 5,000원짜리 율곡이가 있잖아요. 하지 말자고 주장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 책 때문에. 왜? 명예에 대한 사대성이 강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요. 살인파들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16세기로 가면 단군을 강조하는 이런 의식이 조금 후퇴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으로 접어줄게요. 보세요.
자, 170쪽 맨 위에 봅니다. 맨 위에 보세요. 우리가 동그라미 2번 조선 초기 볼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조선 초기. 자, 성격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 체크해야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 역사서가 뭐래요? 정도전의 고려국사 써있네요. 정도전의 고려국사 써있네요. 자, 밑에 동국사략, 권근의 동국사략은 그냥 읽어보세요. 삼국사기를 재조명하여 단군부터 고려까지의 순서를 체계화시킨 통합사다. 자, 이거는 그냥 참고입니다. 굳이 안 해도 돼요. 나온 적 없으니까 그냥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은 이따 보고요. 자, 일단 171쪽으로 넘어갑니다. 15세기 중엽 이해역사서 훈구파 써있네요. 훈구파. 자, 훈구파는 왕실과 국가의 의신을 높이고 밑줄칩니다. 민족적 자주성 이런 걸 일깨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편찬됐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대표적 사서 보십니다. 고려 보세요. 고려사, 기억의 고려사. 김종서, 정인지 등이 세종의 명으로 편찬하여 문종 때 완성한 기전체 역사서로, 자, 군주 중심의 역사 서술 방식과 자주성을 표방한 고려시대 역사서다. 하지만 밑에 써놨죠. 고려 말의 사실을 왜곡한다. 써놓은 거 뭡니까 저거? 신우와 신창 얘기 있죠.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후에 밑에 고려사 전료는 김종서, 정인지 등이 문종 때 독자적으로 편찬하여, 자, 고려사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 및 추가했다. 신화 중심의 역사서를 보여요. 오케이? 자, 두 개 비교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봅니다. 자, 성종 때 써있네요. 동국통감 별표 쳐시고, 동국통감. 자, 동국통감 전에 밑에 여러분 일단 삼국사 전료부터 완성이 됐었던 거예요. 삼국사 전료는 삼국시대의 통사를 편찬한 입장에서 서술했다. 그래서 합쳐서 서거정의 위에 동국통감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으로부터 고려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했다. 단군을 민족사의 시조로 정립한 최초 자주적 통사다. 됐나요? 다 얘기를 했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저기 쓴 대로요. 저 쓴 대로 딱 외워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 조선 중기 나옵니다. 무슨 파 나와 있어요? 살인파. 자, 거기에 밑줄 주셔야 돼요. 소중화의식. 자, 소중화의식이 뭐예요? 중국에 대한 4대주의 의식이죠. 중국에 대한 4대주의 의식. 그러다 보니까 뭘 중시한대요? 기자를 중시한대요. 단군보다 기자를 더 추앙하는 거예요. 자, 15세기 역사관을 벗어나 살인파의 4대주의적 의식이 반영된 역사서다. 그러니까 단군 조성을 깎아내리고요. 기자를 중시한다 써있죠. 자, 넘깁니다. 자, 넘겨서 대표적 사서 봅니다. 자, 박상의 동국사략입니다. 박상의 동국사략 보시면 15세기 동국통감 비판, 그리고 단군보다 기자 중시 써있습니까? 그치? 그 다음에 밑에 동몽선습도 뭐라고 써있어요? 기자에서 시작되는 우리 역사의 사관을 강조. 그 다음에 이의 기자실기, 기자에서 왕도정치의 기원을 찾음. 그 다음에 윤두서의 기자지, 오은의 동사천녀, 전부 다 기자 써있어요. 자, 다 외우지 마시고 두 개만 외워두세요. 세 개만. 기역, 니은, 디귿만 알아두세요.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반드시 몇 세기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이게 순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 순서 문제로요, 쭉 내용을 써놔요. 그 다음에 시기별로 순서로 연결하시오.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무조건 처음은 무조건 뭘 찾아야 돼요? 조선왕조의 정당성. 그치? 그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 이게 고려사를 너무 비판 깎아내렸지? 아, 고려 역사 다시 정리해보자, 자주적으로. 그치? 근데 여러분 16세기 가면 어떻게 돼요? 4대주의 의식, 기자강조, 이렇게 여러분들 쭉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정립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넘어오셔서 왼쪽으로 170페이지 조선왕조실록 빼먹고 했죠. 요거 보고 가야죠. 자, 우리 원래 고려왕조실록이 있었어요. 원래. 근데 거란치입 때 불탑니다. 그래서 거란치입 시기 이후에 현종 때 다시 편찬한 게 7대 실록이에요. 근데 이것도 불타요. 언제?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요. 그래서 현재 고려왕조실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 고려시대의 역사는 우리가 뭘로 많이 보는 줄 알아요? 고려사로 거의 다 보는 편이에요. 고려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고려시대 역사는 대부분 다 고려사 아니면 고려사 전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려왕조실록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선왕조실록만 잘 보존이 돼 있죠. 자, 시기 봅니다. 반드시 왕이 죽은 이후에 편찬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있어요. 별표 치세요. 태조부터 철종까지 있다. 고종 및 순종은 왜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 정식적 조선왕조실록을 우리가 편입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고종이 언제 죽어요? 일제강점기에 죽어요. 3.1운동 전에 죽어요. 순종은요 1926년 사망해요. 그것도 일제강점기죠? 그치? 많이 훼손됐어요. 내용도 굉장히 왜곡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적인 왕조실록으로 포함을 안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관청은 땅에 동그라미 쳐야죠 여러분. 춘추관. 왕이 죽으면 춘추관에서 실록청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져요. 여기 사관들이 모여서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 썼던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야겠죠. 그치? 그 자료들이 이제 밑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방법은 일단 편년체고 자료 보세요. 자, 두 번째 사초. 동그라미 쓰세요. 사초. 그 다음에 시정기. 정부의 기관에서 작성한 공문서들이 되죠. 그 다음에 일성록. 이건 정조부터예요. 정조부터는 여러분들 왕들이 일기를 써요. 일기.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 밑줄 치세요. 승정원 일기. 여러분 승정원이 뭐하는 저기 부서였어요? 왕명출납 비서였잖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왕의 행독, 그렇지? 행적, 그 다음에 언행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등록 밑줄 쳐봐요. 의정부 등록은 뭐예요? 조선시대 전기 때 최고기구죠. 의정부에서 처리한 이 내용들, 회의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실록으로 편찬해내는 겁니다. 그 왕 때 있었던 일들을요. 자, 비변사 등록은 언제 때 실록의 자료가 됐을까요? 후기죠. 비변사라는 기구는 조선 후기 최고 기구가 되거든. 그래서 후기 때 여러분 참고를 했다. 됐나요? 자, 특징 봅니다. 자, 제한적이지만 어느정도 수정과 개수가 가능했다. 저 고치기도 했었고요. 자, 니은 연산군 광해군은 일기다. 별표 칩니다. 왜 연산군과 광해군은 실록이라 하지 않고 일기라 할까요? 그치, 쫓겨난 왕들이죠. 그쵸? 그래서 일기라 편찬합니다. 일기. 실록이라 하지 않아요. 자, 보관은요 세종 때 춘추관, 성주, 충주, 전주 4개였는데 우리 배웠어요. 임진왜란 때 뭐 빼고 불타요? 전주 빼고 불탔죠. 그치? 자, 그걸 가지고 다시 광해군 때 5대 사고로 복원시켰다. 됐나요? 그 다음에 국조보감은 여러분 가로치고 세조입니다. 세조 때부터 국조보감이란 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참고서입니다. 전 왕 때 정치 참고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답이 된 적은 없지만 보기에 많이 나왔었어요. 보기에. 그래서 국조보감 유일하게 왕이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그치 참고서였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역사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끝냈고요. 172쪽 핍니다. 172쪽 펴주세요. 172쪽 펴시면 자, 윤리의례서 법전 나옵니다. 여러분들 윤리의례서 법전. 자, 윤리의례서는 당연히 지금 조선이 성리학국가 유교국가예요. 그러니까 뭐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윤리서, 의례서를 만들어서 보급시켜 나가야겠죠. 그럼 대표적인 거 2개만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이번에 삼강행실도예요. 삼강행실도. 충신, 효자, 연려. 그래서 그림과 한문, 한글 동그라미세요. 자, 한글로 편찬 목적은 뭐예요? 민간 보급이 목적이죠. 써놓습니다. 한글로 편찬한 목적은 민간 보급이 목적이다.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국조의례. 자, 국조의례는 국가행사에 필요한 5가지 의례를 정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옆에 빈례, 흉례, 가례, 길례, 굴례 써있죠. 뭐 굴례 같은 거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요 군대에 관한 의례법이고요. 뭐 길례, 빈례 같은 경우 뭐냐 여러분. 빈례 이거는 사신접대에 대한 의례서예요. 사신접대. 그러니까 이런 의례법들을 다 기록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이 후대왕들이 이걸 참고해서 이제 의례 같은 것들을 행했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더 책 왕까지 알아야 돼요. 문화사 암기 문제 나올 때 이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체크해 주셔야 되고. 자, 16세기 때는 자 동그라미 1번에 중종 때 이륜행실도 있대요. 동그라미 치시고 이륜행실도. 자, 이륜은 뭐입니까? 이륜 여기 써있죠. 연장자, 연소자, 친구 사이 이걸 이륜이라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조선 후기 가면 3강 플러스 이륜 5가지 그치 윤리와 관련된 책을 다시 완성했겠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써놔요 옆에. 조선 후기 정종이 여러분 18세기 때 왕이에요. 자, 정조 때 뭐가 만들어지냐? 오륜행실도가 완성된다 여러분. 오륜행실도. 그럼 오륜행실도는 뭐예요? 3강 플러스 이륜행실도 요거를 합친 자 윤리책입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정조 때 오륜행실도. 정조 때 오륜행실조. 그래서 한 4개 정도? 자, 왕과 더불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여기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에게 삼강행실도가 뭔지 이 책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물어보지는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요새 공무원 시험 문제는 삼강행실도 사료를 줍니다.
그럼 사료를 주면 분명히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거기 뭐 효자 연려, 그림가, 그치? 또 한글로 편찬해서 보급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겠죠? 그러면 삼강행식들을 찾아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겠어요? 이 자료와 관련된 왕 때 다른 걸 물어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막 삼강행실 또 어떤 내용인지 막 공부하시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자, 문화사는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국조의뢰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경찰직에 국조의뢰가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요렇게 나왔어요. 사료를 하나 주고 여기에서는 막 이상한 말들 막 써놓다가 마지막에 빈례, 가례, 흉례, 굴례 등을 기록한 책이다. 오케이? 자, 그럼 국조 의뢰이죠. 이 왕 때 편찬된 지리서를 고르시오. 그러면 이따가 173쪽에 보시면 동국여지승납이라는 지리책을 볼 거예요. 그게 성종 때예요. 그게 3번 동국여지승납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나온지 알겠죠? 문제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맞추시려면.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되게 오래 걸린다, 시험 문제 풀기가. 예, 그래서 계속 이게 오래 걸리면 어떻게 돼요? 긴장 타죠. 그치? 밑에 것도 뒤에 것도 잘 안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법전. 조선경국전 동그라미 쳐볼래요? 자, 정두전이 편찬했대죠. 이 조선경국전에서 이제 정두전이 얘기한 게 뭐였어요? 우리 정치 파트 할 때 했어요. 무슨 중심의 정치를 여기서 설명했어요? 그렇죠. 써놓으세요. 재상 중심의 정치. 자,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해야 된다. 만약에 왕이 독재하면 그 왕은 쫓아내버려야 된다. 법전, 이 조선경국전이란 법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적으로는 일부 왕들을 제외하고는 이것들을 지켜나갔습니다. 안 지켰던 사람 2명이 누구예요? 태종, 세조죠. 그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경제문감 혹은 경제육전, 속육전 이 3개들을 4개들을 몽땅 합쳐서 성종 때 뭘로 만들었대요? 경국대전으로 완성시킵니다. 알아두시고 별표 치세요. 경국대전.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하였다. 됐죠? 자, 지도와 지리서의 편찬입니다. 자, 제작 목적 15세기 볼게요. 가로 이번에 15세기. 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써있네요. 태종 동그라미세요. 왕 외우세요. 태종 때 이회등이 제작했다. 현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다. 자, 옆에 지도 3번째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국이 크죠? 그치? 그 다음 우리 조선이 크죠, 여러분들? 그리고 맨 왼쪽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아프리카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유럽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생각 하시면 안 돼. 저희 아프리카가 조금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유럽이 그려져 있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과 아프리카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 여러분들? 아라비아 쪽하고. 우리는 이거 가본 적이 없거든. 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힌트는 고려 말이에요. 우리 고려국이 무슨 시기예요? 간섭기였죠. 자, 원나라는요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지방까지 진출한 세계 대제국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거기서 세계 지도가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이 지도가 입수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본 지도하고 우리나라 지도 3개를 합쳐서 붙여서 만든 게 바로 이 세계 지도다. 알고 계십니다. 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8도도 안 외우셔도 됩니다. 넘어가세요 그냥. 디귿 동국지도 요거 별표 칩니다. 동국지도. 우리 뒤에서 이때 세조 때 과학기구 하나 막 보여오거든요. 세조 때 과학기구 인지규형 써있죠. 이 인지규형이란 과학기구는 무슨 기구냐면요, 토지 측량하는 기구예요. 토지의 높낮이나 토지의 면적 등을 측량하는 기구가 인지규형이란 기구입니다. 그러면 이 동국지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토지의 땅의 높낮이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예요. 그럼 실제로 여기를 답사해봤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최초의 무슨 지도라고 써있어요? 실측 지도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지도인 거예요. 최초의 실측 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게 바로 오른쪽 지도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오른쪽. 이게 구겨져 있는 표시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 동국지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6세기 때. 자, 16세기 여러분 명종 때, 자, 지도 하나가 조선 방역지도다. 조선 방역지도. 제일 위에서 2번째 그림 있죠? 이게 조선 방역지도입니다.
자, 명종 때 지방의 특산품 파악을 위해 제작한 지도였다. 특산품 파악을 위해 제작한 지도다. 그래서 막 점점점점점 막 찍혀 있는 거 보입니까? 점점점점점. 이게 다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특산물에 대한 내용들을. 됐죠? 자, 이게 지도들입니다. 그래서 15와 16세기 지도 조금 구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인문지리서 보겠습니다. 지리서. 자, 지리서는 여러분 지도하고 뭐가 다르냐면 한쪽에는 지도를 붙여놓고요, 한쪽에는요 그 지역에 대해서 각종 내용들을 기록하는 걸 우리가 지리서라 그래요. 지리서.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에 대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팔도 지리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경상도 지리지밖에 없어요, 현재. 그래서 이걸로는 많은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 동그라미 이번에 동국여지승남이다. 그러니까 시험은 거의 이게 나옵니다. 동국여지승남. 성종 때 동국여지승남. 팔도지리지를 모아놔요. 성종 때 서거정이 편찬했다. 자, 그래서 9년에 지역의 연역지세, 인물, 풍속, 산물, 교통 등 자세히 그 지역에 대해서 수록되어 있는 지리지 책이다. 써있죠. 근데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두 번째 화살표 동그라미 칩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남을 중종 때 간략히 하여 요약하기도 했었다. 자,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다 하죠. 그죠? 그래서 동국여지승남은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읍지는 그냥 읽어보시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해동제국기 볼게요, 여러분. 해동제국기. 자, 해동제국기는 일본에 대한 여행 견문기예요. 여행 견문기. 일본에 대한 여행 견문기. 그래서 세종 때 일본에 다녀온 신숙주가 왕의 명령에 따라 저서한 견문기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 써주세요. 해동제국기. 자, 해동제국기는요, 우리가 여러분 15세기 때 당시 이 해동제국기 견문기를 보면요, 굉장히 일본 민족 있죠? 일본 민족을 굉장히 낮추어 평가하는 내용들을 주로 볼 수 있어요. 이 책에는요.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일본을 굉장히 막 비판하고 깔아내리는 책이에요. 굉장히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뒤떨어진 국가다. 그래서 세종실록에도 이렇게 써있어요. 신숙주가 이제 갖다서 보고서를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세종이 보고, 야, 얘는 안 됐다, 얘는 너무 미개인이네, 우리가 문화를 좀 전파해줘서 좀 뭐 해줘야겠다, 그치, 조금 도와줘야겠다, 이런 내용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 책 보면 일본 얘네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제 놀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신숙주가 막 썼거든요. 신숙주가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응? 일본 놈들은 키도 엄청 조그맣다. 근데 지 키보다 큰 활을 쏘는데 아무리 쏴도 관역이 하나도 안 맞는다. 그래서 신숙주가 그 자리에서 막 껄껄껄 웃었답니다. 이런 머저리들. 그래서 죽을 뻔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일본 놈들은 저기 속옷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개인하고 뭐다, 오랑캐 놈들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막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책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여튼 15세기 때는 일본을 굉장히 무시했던 거야, 우리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16세기 말에 완전 뒤 엎어졌죠, 그쵸? 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알고 계시고요. 잘 나오진 않아요, 이 책은요, 공무원 시험에는. 자, 암튼간에 여러분, 지도에서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그 다음에 동국지도 반드시 두 개는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리서는 동국여지승남은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알겠죠? 해동제국기는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성리학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리학. 자, 성리학 우리 배운 거예요. 자, 체크만 할 거예요. 넘겨보세요. 174쪽에 우리 주리론 주기론 배웠죠? 자, 밑에 봅시다. 표 볼게요. 자, 이기론에 발달하는데 몇 세기 이후 이렇게 써있어요. 16세기 이후니까 무슨 파예요? 살인파 써주라고요. 16세기 이후니까 살인파 이렇게 써주라고요. 자, 우리 주리론부터 봅시다. 다 배운 거니까 그냥 책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주리론은요, 관념적 도덕세계를 중시한다. 한 글자로 뭘 중시하는 거예요? 한 글자로 이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이 써놓으세요. 이. 자, 이를 중시한대요. 그리고 선구자는 이언적이라 그러죠. 이언적. 자, 집대성자는 여러분 이황입니다. 여러분 이황. 자, 이황 밑줄 칩니다. 영남아파. 자, 여러분들 이황의 직속제자들은 누구죠? 북인이에요, 남인이에요? 이황의 직속제자들 북인이에요, 남인이에요? 남인이었죠. 남인. 그쵸, 남인이죠. 자, 이기이원론. 자, 별표 칩니다. 이기이원론. 자, 기억나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이기이원론 뭐예요?
이와 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와 기를 엄격히 구분하는 거였잖아요. 이와 기를 엄격히 구분한다. 이게 이기 이원론 아니었어요? 이와 기를 엄격히 구분한다. 그래서 모름지기 선비는 다 뭐만을 추구해야 된다? 이만을 추구해야 된다. 이기 이원론이랬죠? 그렇지. 기는 현실이므로 뭐 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오케이? 됐습니까? 이게 이기 이원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줬다. 왜? 임진왜란 이후에 왜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준 게 주리론이었어요? 제가 이가 신하를 뜻한다 그랬어요? 왕을 뜻한다 그랬어요? 이가 왕을 뜻한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 정권 바뀌죠? 정권 바뀌고 왕권 강화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주리론이 영향을 줬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승록변을 저술하 양묘학 배척. 이건 여러분 우리 조선후기 양묘학을 배워요. 그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한 향약 동그라미칩니다. 향약을 보급시키는데 노력했고, 소수서원. 원래 소수서원의 명칭이 원래 뭐였어요? 백운동서원이었어요. 오케이? 이걸 사익화시키는 게 공헌한 인물이 여러분 이황이었죠. 자,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 성격이다. 이를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성악십도 동그라미세요. 성악십도라는 글을 썼대요. 옆에서 볼 거예요. 자, 근데 붕당은 얘기했고요. 자, 영향은 척사사상에 기반을 주었다. 동그라미세요. 척사사상. 척사사상에 기반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은 배척하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은 배척하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경상도 이황 직속 제자들 남인학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반면 주기론 봅시다. 자, 주기론은요, 성격이 현실 세계를 중시한대. 뭘 중시하는 거예요? 기. 근데 조심하라 그랬어요, 제가. 조심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기론자도 최고의 우위를 두는 건 뭐예요? 이예요. 이. 그쵸? 그치? 근데 주리론자에 비해서 뭘 강조한다 그랬어요? 기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 기만 딱 쓰면 안 되지. 주리론자에 비해서 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연결이 돼. 그럼 조심해야 돼, 이거. 주리론자에 비해 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기론자들은.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를 최고 우위에 두는 건 맞아. 근데 주리론자에 비해서 기를 강조하는 거죠. 됐죠? 자, 밑에 성구자 서경덕이라는 인물 있고요. 자, 집대성 보겠습니다. 집대성. 자, 이이죠? 기호학파 밀주십니다, 여러분. 기호학파가 어디에요? 충청 경기. 자, 일원론적 이기이원론 밀주십니다. 말 되게 애매하고 있죠? 합쳐지기도 하나? 떨어져 있기도 하다. 그쵸?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제가? 자, 잘 보세요. 자, 떨어져 보기도 해야 된다. 왜? 이와 기 둘 중에 뭐가 강조됐으니까? 기를 우위에 둬야 되니까. 오케이? 하지만 일원론적이기도 하다. 합쳐 보이기도 한다. 무슨 소리예요? 올바른 이는 올바른 기가 변해서 이로 이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라는 현실을 올바르게 잘 다스리면 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합쳐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원론적 이기원론이에요.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주서원 향약복음에 노력했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러분 이 같은 경우는 주기론자잖아. 이왕에 비해 현실을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이왕에 비해 현실적이고 개혁 방안을 많이 제시했어요. 그래서 사회경장론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회경장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왕은요, 자, 사회가 개혁되고 사회가 좋아지려면, 자, 모름지기 뭐만 하면 된대요? 학문 수양만 하면 된대요. 그치? 근데 이인은 말도 안 된다, 임마. 그쵸? 뭐냐? 이인은, 야, 학문 수양을 하려면 그 전에 뭐가 선행돼야 돼? 그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사회 경제정책으로 사회를 안정시켜 놓은 다음에 학문 수양을 해야지. 오케이? 이게 사회 경장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에 비해 현실을 좀 더 바라보고 있잖아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뭐 나왔어요? 동호문답이란 책에서 수미법 해야 된다 그러고요. 대동법 기억나죠? 수미법. 그리고 밑에 여러분들 10만량병설, 자, 국방력 강화를 10만량병설 이런 것도 주장하는 거예요. 이왕에서는 여러분 이런 거 없었죠? 경제정책 이런 거 없었잖아요. 둘이 이렇게 다른 점입니다. 성악지묘 있고요. 자, 붕당은요, 서인 중에서도 여러분 노론이라는 애들, 노론이라는 애들. 자, 영향은 당연히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줬겠어요? 조금, 여러분, 주기론자는 조금은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 또 해당하기도 하죠.
그치? 그래서 북학파라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주기론자들이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북학파. 북학파. 이게 나중에 여러분 조선 후기 가면 다 이어드릴 거예요. 일단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밑에 참고자료 봅시다. 주리론의 입장과 주기론의 입장 사료를 볼게요. 자, 이는 원리적 개념으로서 절대적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선한 것이다. 그리고 기는 현실적 개념으로서 밑줄 치세요. 선과 악이 함께 섞여 있다. 그러므로 순선한 이는 존귀하지만 선악이 함께 내지 않기는 비천한 것이다. 누가 말한 것 같아요, 왠지? 이와 기를 엄격히 구분해야 된다. 기를 멀리해야 된다. 누구예요? 주리론자 이왕이 한 말이죠. 이거 사료 나오면 여러분들이 주리론인지 주기론인지 알 수 있겠어요? 자, 밑에 그러면 주기론 봅시다. 자, 이는 보편적이다. 이런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는 특수한 것이다. 특수한 것이다.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밑줄칩니다. 그러므로 인간한 포함한 모든 사물의 특성이 제각기 다른 것은 기의 국한성이다. 무슨 소리냐? 이걸 풀었으면 이런 말이에요. 이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추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라는 거예요. 기. 그래서 현실사의 기를 잘 다스려야지 올바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통기국론이라고 해요. 써놓으세요. 이통기국론. 이는 통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가야 된다. 근데 뭘로써 가능하다? 기로써 가능하다. 그렇죠? 그게 이통기국론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야? 주기론이죠. 주기론자. 율곡 이의 입장이죠. 됐어요? 자, 이 둘 사료가 나오면 이왕인지 이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성악십도 이왕이 선조에게 올린 것으로. 여러분, 이왕 주리론자들은 왕권을 강조해요? 신권을 강조해요? 왕권 강조하니까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있어요? 군주 스스로가 따라라 써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속 논쟁에서 남인이 몇 년설 주장했어요? 3년설, 1년설. 그치? 좀 왕으로서 인정하는 걸 강조했죠. 밑에 성악 지표 보세요. 자, 이인은 선조에게 바친 것으로 밑줄 칩니다. 현명한 신하가 성악을 군주에게 가르쳐야 된대요. 변화시켜줘야 된대요. 오케이, 맞잖아. 기로서 신하인 기가 왕인 이를 변화시켜줘야 된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약간 신권의 입장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속 논쟁 때 서인이 뭐라 그랬어요? 1년설 9개월설 주장했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 딱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끝. 그쵸? 여기 성리학 끝이에요. 밑에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붕당 공부하고 그냥 또 복습해 놓은 내용이에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밑에 불교 내려가면요, 좀 쉬다 할까요? 시간 많이 됐는데. 그쵸? 좀 쉬다가 5시 5분에 불교와 민간신앙, 그 다음에 과학기술 발달 쭉쭉쭉 좀 나가겠습니다. 5시 5분에 시작을 할게요.